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분석 자료가 있어서요. 이걸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서 뭐 30%, 58% 이렇게 하락했는데 오히려 이게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두 기업입니다. 레딧하고 페이콤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핵심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 이 두 회사의 현재 상황, 뭐 실적이라든지 또 성장 잠재력, 그리고 당연히 위험 요인까지 꽤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당신이 이 회사들의 매력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그 변동성 안에서 기회를 찾는다는 관점, 이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레딧부터 볼까요? 2025년 1분기 실적이 이거 정말 눈에 띄던데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나 늘었고 매일 들어오는 활성 이용자 수 있잖아요. 이것도 31% 늘어서 1억 명을 넘었더라고요. 광고 매출도 뭐 똑같이 61% 늘었고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순이익 2,620만 달러, 2분기 예측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는 고점 대비 30%나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현재 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따져보면 2024년 예상 매출의 한 11배 수준, 뭐 이 정도인데 분석가들은 이걸 다른 고성장 소셜미디어랑 비교하면 그래도 합리적인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직 시장이 레딧의 잠재력을 다 반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인 거죠. 월가에서도 매수 의견이 많고 목표 주가도 꽤 높게 잡는 걸 보면 그런 잠재력을 보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동력들을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 자료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구글하고 파트너십 맺은 거, 이걸로 컨텐츠 노출이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AI 학습용 데이터 판매하는 거, 이것도 있고, 새로운 광고 상품 내놓는 거나 아직은 좀 더 키울 여지가 많은 해외 시장 확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레디 성장을 쭉 이끌 거다, 이런 기대가 큰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성장 기대만큼이나 위험 요인도 봐야 할 텐데요. 특히 요즘 AI 챗봇 같은 거 진짜 많잖아요. 이런 게 레딧한테 좀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AR 챗봇이나 다른 정보 검색 서비스하고 경쟁이 심해지는 건 이건 분명 레딧한테는 큰 도전이죠. 분석에서도 이 부분을 주요 리스크로 딱 짚고 있고요. 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광고주들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프리미엄 구독자 성장이 좀 더딜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레딧은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랑 흑자 전환, 이런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시장의 의구심이나 경쟁 심화 같은 과제도 안고 있네요. 그럼 이제 좀 다른 도전에 직면한 페이콤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상황이 좀 다르죠? 네, 페이콤, 클라우드 기반으로 급여 처리나 인사 관리, HR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죠. 보통 이런 걸 사스라고 부르잖아요. 페이콤이 이 분야에서는 꽤 강자인데 주가는 2022년 말 고점 찍고 나서 58%나 확 빠졌다가 요즘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 성장률은 6.1%로 레딧만큼 막 폭발적이진 않아요. 근데 수익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 비율이 26%나 되고 조정 EBITDA 마진율이라고 뭐 영업 현금 창출 능력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48%로 아주 높아요. 성장률은 좀 주춤해도 수익성은 엄청 탄탄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페이콤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베티라는 시스템이에요. 직원들이 직접 자기 급여 정보를 보고 수정하게 하는 자동화 시스템인데 이게 도입 초기에 기존 매출을 좀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좀 둔화된 거죠. 뭐 2024년은 11%, 2025년은 6에서 9% 정도 예상하는데 분석가들은 이걸 성장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통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는 건가요? 혹시 뭐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은 없고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당연히 전환 과정의 리스크는 있죠. 하지만 분석 자료들은 이 베티 도입이 결국에는 고객 이탈을 줄이고 비용도 아끼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더 키우는 그런 구조적인 전환을 이끌 거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어요. 베티 도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2025년 하반기쯤부터는 다시 성장률이 올라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주가는 어떤 수준인가요? 2025년 예상 순이익 대비 26배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매력적인 가격대인 건가요?
비슷한 다른 세스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받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베티 때문에 잠깐 성장 둔화된 걸 너무 과하게 반영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게다가 매출 총 이익률이 86%나 되고 현금 흐름도 아주 탄탄하다는 거. 이건 페이콤의 확실한 강점이고요. 물론 페이콤도 위험 요인이 있겠죠. 그럼요. 일단 미국 노동시장이 좀 둔화되면 기업들이 HR 소프트웨어에 돈을 덜 쓸 수 있고요. 경쟁사들도 계속 치고 올라올 거고 또 해외 시장 확장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자, 오늘 불선을 푼 상위에 보면요. 레딧은 높은 성장성이랑 수익 구조 개선, 이게 아주 매력적인데 밸류에이션이나 경쟁 심화라는 질문에는 답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페이콤은 베티라는 전력적인 변화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랑 저평가 매력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네요. 두 회사 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뭐 알 수 없지만 좀 길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처한 상황은 정말 다르지만 결국 현재 주가 수준에서 단기적인 이슈들 넘어 있는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그런 공통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당신이 이 기업들을 보실 때 이 단기 변동성과 장기 잠재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딧과 페이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이 정보들이 당신의 판단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더해 주셨나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딧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페이콤처럼 전략적으로 큰 변화를 겪는 기업을 평가할 때 당신은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단기적인 어려움하고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어떤 신호들에 주목하시겠습니까? 다른 기회를 평가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